오늘 국민의힘 당 대표님으로부터 국민의힘 정책의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따끈따끈한 정책의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1일 날 미래대응기금 관련돼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기획예산처 장관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00조 원대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AI, 첨단 산업과 미래 인재 양성에 가감하게 투자하자는 명분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서 언제든지 꺼내 쓰려는 상시 추경을 쌈짓돈으로 변질할까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 예산과 추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기금은 정부가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도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지출의 물꼬를 돌릴 수 있는 거대한 재정 저수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 예산에 당당히 편성해서 심사를 받으면 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는 정규 추경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원칙입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언론과 전문가들조차도 미래 대응에 탈을 쓴 기금이 정부의 자의적 재정 집행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래, 청년, 지방 균형 발전 등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고 선심성 현금 살표나 부처가 나눠 먹기식 혈세를 탕진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빙자해서 국회 통제를 피해가려는 꼼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나 100조 원대의 거대한 국가 재정이 짝퉁 예비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막아내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기 전에 기존 예산 체계로는 왜 불가능한지, 100조 원대 기금에 대한 통제 방안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하나씩 물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그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산에 그러면 집중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묻지 않는데 불필요한 대답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이 지금 줄어듭니다. 강원식 실장님 나오십시오. 네. 거기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여기 나갈 데가 있습니까? 없네요. 네. 자, 우리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특활비 관련돼서 자료 제출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우리 이강재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는 안 오나요? 특활비는 지금 특활비 집행 내역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재정 예결위 간사를 해봤습니다만 재정의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준에서 모든 재정들이 공개되고 투명되는 게 원칙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특활비에 한해서는 투명하게까지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여야가 서로 공수가 정권 교체에서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특활비가 음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강재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 속에서 여당은 야당에서 배우고, 국회는 공직자들한테 배우고, 야당도 여당에서 배워야 되고, 공직자도 국회에 배워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치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비서실장님 골프 정치하시려고 정신 없으시던데. 제가 어.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정치 안 하고 계십니까? 네. 정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골프 정치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 안 하시면 문제인데. 네, 제가 정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 우리 야당 의원님들하고 대통령하고 골프 성사시켜서 골프 한번 치셨죠? 대통령의 개인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 좀 제한됩니다. 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개인 일정이에요? 다 매스컴에 다 나와 있는데 골프 치다고 사진도 다 나왔더만. 그게 충성은 아닙니다. 그 대통령께서 골프 치셨는데 그 골프 친 비용이 앞으로도 뭐 정치인들하고 계속 치실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사비로 치신 겁니까? 아니면 뭐 특할비로 쓴 겁니까? 아니면 업무 추진비로 들어갑니까?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어느 비목으로 들어갑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 그래서 개인 일정이니까 사비로 썼냐고요? 네,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아니 그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건 그럼 비서실장 그건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저는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뭐 판단하시는 영역과는 다른 영역의 일들도 많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개인 일정까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아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골프를 치시거나 이럴 때 개인적인 친목으로 해서 칠 때는 어떤 비목으로 처리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이미 드린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그거죠? 모르겠다.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 교체가 돼도 항상 그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그냥 답변하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런 부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 그러면 강훈식 실장님, 네, 우리가 그 예산 결산하는데 예산은 쓸 돈에 대한 허가고요. 결산은 쓴 돈에 대한 책임입니다. 맞죠? 네, 뭐 국회 지금 삼선하셨고 또 예산 결산에서도 일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그 국회 자료 제출은 128조 그다음에 그 국회 정관법에 의해서 제2조에서 자료 제출은 꼭 하도록 돼 있다라고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예산 결산을 함에 있어서 결산 이제 심사는 우리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산 심사의 이유,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썼던 돈을 결산에 감사해서 내년도에 더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예산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회계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적법하게 썼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그 책임 속에서 개선을 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또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까 송은석 그 우리 이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책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시정, 변상, 징계, 뭐 제도 개선 이런 부분으로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가 제대로 와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료 제출을 왜 안 해주는 겁니까? 특활비 말씀하시는 거 네. 아닙니까? 특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와 투명성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기 한계가 있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특활비 아무리 특활비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옛날에 특활비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국민들 공분도 많이 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당 저당 막론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랬을 때마다 특활비에 대해서 너무 깜깜이다. 그리고 국민 혈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 지침 강화라든가 물론 그때는 기획재정부죠. 기재부의 예산 지침 강화라든가 아니면 또 감사원 그 계상 증명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예산 2025년도 예산 관련돼서 지침. 저기 보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그 집행 내역에 있어서도 물론 공개가 비공개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개를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해서 정빙 서류에 대해서는 그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이 감사원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또 보게 되면은 그 기밀 누지 필요성이 난다는 것은 다른 비목으로 쓸 수 없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꼭 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중앙간수의 장들은 예를 들어서 집행 내역서를 생략하거나 이래야 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는 거죠. 청와대도 해당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걸 모르고 나와 있단 말입니까? 네, 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님, 우리 그 청와대는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특수활동비건 업무추진비건 저것은 공통된 이렇게 관세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아니 특수활동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직접 저기 영수증을 정비해서 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선 지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수증으로 선 지급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영수증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국가의 정보 그다음에 뭐 범죄 사건 수사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됐을 때는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현저히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생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부처 간서장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죠. 네,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좀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특활비는 알다시피 적용 범위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보나 사건 수사, 기타 안보, 경호 이런 국정 수행에 필요한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그 장관께 묻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수증을 붙일 수 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금으로 선 지급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감사원에다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뭐 범위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절차들을 밟을 수 있도록 그걸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청와대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해당되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행 일자, 집행 명목, 금액 이건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 최초로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저기 그 집행 내역들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집행 내역 보게 되면 자,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그냥 그 집행 일자, 유형, 집행 명목, 금액 이렇게 퉁쳐가지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도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대국민 경력 9,200만 원 썼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기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총 5가지 분야로 그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 네트워크 관리나 또 구축에 있어서 또 민심청시나 갈등 조정 관리에 아니 글쎄 그게 5가지 국가기밀 분야에 어디에 해당되는 의원님 겁니까? 마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국가기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해 보십시오. 마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정 현황이나 공직 비위, 인사, 정보 수집 및 그 관리에도 쓰고 있고요. 국민 고통 위로 취약계층을 격려하는 데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을 강화하는 데도 쓰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국회에다가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국민고통 1호 및 취약계층 등 대국민 격려 이런 부분들도 굳이 가림막 안 해도 가림 처리 안 해도 다 국민들이 다 호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는데 왜 자료 제출해 주지 않는 겁니까? 그분들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운 지점이 당사자 이름까지 써내지 않다 하더라도 지급 한 사람당 얼마를 줬는지 아니면 지급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그 기간이 어디까지고 구간이 어디까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답변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그 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정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기획예산 아니 민주당이 옛날에 그 야당이었을 때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이랬을 때 생각 안 나십니까? 그때 아마 예결위 간사하셨죠? 네네. 그죠? 그때 뭐라고 하면서 그 특활비를 82억이나 삭감했습니까? 의원님 저는 안 깎았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왜 깎았습니까? 왜 삭감했습니까? 아니 우리 당의 방침과 지침은 그랬고요. 아, 그게 당의 그때는 방침과 지침이 부적절하게 옳다라고 사용한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영수증이 휘발돼서 날아갔다라든지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다라는 건 의원님도 더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 부분에 지금은 대해서. 저희가 역대 정부로 아까 기획예산처 장관 말씀대로 공개하고 있고 또 더 디테일한 공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개개인이 누구고 자, 몇 명이고 그러면 이런 이제 것들은 시간도 좀 다 부적절하다는 돼갑니다. 말씀입니다. 뻔한 질문, 뻔한 대답인데 국민들도 보시기 참 답답합니다. 특활비 관련돼 가지고 국민 혈세가 어디 써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생략 가능, 집행 생략 가능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절차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그 비서실장님께서는 그조차도 모른다라고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하고 있으니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서 확인하시고 네. 제가 그렇게 내부 답변을 지침 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잠깐만요. 내부 지침 관련돼서 그와 관련돼서 그 부분을 감사원 제출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실로 제출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지 마시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 위원장 하실 말씀 못 들었어요. 국회법 128조에 대해서 네, 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개인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침을 갖다가 달라고 그러는데 왜 지침도 못 줍니까? 지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침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침 있어요? 그거는, 예, 그건 자, 보고 지침이 드릴 수 있으면 있습니다. 지침서 자체는 네. 말 그대로 지침서기 때문에 네. 본 의원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보고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따 오후 2시까지 그 자료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 내용이 전달되기 어렵다는 취지고 지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지침 주고 그다음에 그거 보고 나중에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0초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응? 하시죠. 네네. 지금 이 특활비의 특성상 기밀성 요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공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시했던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 상대방, 그다음에 특수활동 수행자, 구체적인 집행 목적 이런 것은 대법원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판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 빼고 지금 이미 청와대는 역대 정부와 달리 공개하고 있다는. 자, 말씀을 저기 드리는 보십시오. 것입니다. 다음 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보시고도 저게 기밀비에 들어간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런 부분도 기밀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밀이라는 물론 뭐 것이 국정 현안 관련 정보 수집 청취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무슨 기관 관련 정책 간담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가림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즉 자문, 간담 이런 게 그리고 형식을 여기에 보는 대해서 것보다 실제 거기서 나온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밀을 어떤 뭐 유지를 당사자 요구하냐 마냐 상대방 이게 더 이름을 안 중요한 넣는다 것이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 제출한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그러면 열람도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공개 열람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침 또 감사원의 결산 그 규정대로 모든 것을 다 임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예산이든 결산이든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그냥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특활비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는 사용 내역서 안 낸다. 사용 소명이 모호하다. 이렇게 해서 82억 삭감해놓고 집권하자마자 42억 정도 규모를 추경해서 반영하고 내용들도 보게 되면 우리는 공개했습니다. 근데 거기 공개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1,800 몇 건 중에서 980건 이상이 가림막 처리되어 있습니다. 가림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개입니까? 위원님, 2025년도에는 청와대가 실제 역할을 못한 시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못한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서 못한 공개는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공개를 하는 게 다만- 정말 국민의 다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특활비 공개일 차원에서 때는 좀더 공개를 그게 하면 안 공개의 되냐. 가치가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그 해주시는 공개가 게 전혀 국민에게 국민의 알 설득력이 있을 권리를 걸로 보여집니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의혹만 증폭시키는 일이라면 그 시간대에 일하는 그 시간, 그 쓰는 전기 비용 그게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개도 공개다와의 공개인 것이고 그냥 눈 가리고 앙식으로 하는 공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대 정부 어떻게 자, 그래서 시도라도 강우식 식류라도 실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이따가 뭐 오후에 이제 들어가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감사원에 제출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집행 내역 생략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침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반드시
청와대도 감사원 제출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